자, 448페이지 우리 건축법이 나오는데요. 이 건축법이 이제 그 건축법의 일곱 문제가 시험 나오는데요. 일단 우리는 현실적으로 5문제는 어렵지 않게 맞힐 수가 있어요. 네, 2문제 정도는 나중에 이제 문제집 풀면서 정답만 좀 외우면 됩니다. 건축사 시험에 나올 만한 문제들이 있거든요. 먼저 우리 건축법의 목적,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요. 시험에 한번 나왔어요. 그 다음에 건축법의 적용 범위, 먼저 적용 대상물, 건축물이 있죠.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에서 지붕과 기둥이 있으면 건축물이다. 지붕과 벽이 있어도 건축물. 그 다음에 이에 딸린 시설물, 대문하고 담장 같은 것도 건축물에 해당이 되고요.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등등도 건축물이고요. 시험에는 거의 매년 지문에 나오다시피 하는 게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 건축물이에요. 그래서 지정문화재나 가지정문화재, 건축법 적용하지 않고 철도나 궤도의 선로 부지에 있는 운전 보안시설, 보행시설, 플랫폼, 급수, 급탄, 급유시설, 건축법 적용하지 않습니다. 고속도로 통행용 징수시설 적용하지 않는다.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 창고로서 이동이 쉬운 곳, 건축법 적용하지 않는다. 하천 구역 내의 수문 조작 역시 건축법 적용하지 않습니다. 적용하지 않는 걸 기억하셔야 되고, 가로 2번에 이제 대지는요, 대지에 대한 뜻, 공간정보법에 따라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말하고 1필지가 1대지가 되는 게 원칙인데요. 밑에 박스에 보면은 2개 이상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는 경우가 나옵니다. 이거는 시험에 14회 시험 때 나왔었어요. 14회 시험 때. 아주 옛날 얘기죠. 그렇죠? 14회 시험. 2003년도에 나왔었다고요. 2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해서 요거는 우리 문제집 풀 때 보시면 돼요. 14회 시험 때 한번 나왔는데 그 이후로 나온 적이 없고요. 이 동그라미 2번은 하나 이상 필지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15회 재시험 때 나왔었어요. 지문이 1필지의 일부도 하나의 대지가 될 수 있다. 맞아요. 이렇게요. 지문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지문에 하나 나온 적이 있었어요. 넘겨주시고. 가로 3번에 이제 건축 설비가 있는데요. 건축 설비도 건축법이 적용이 돼요. 특히 우리는 굴뚝부터는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죠. 굴뚝, 승강기, 피레침, 국기계양대, 공동시청 안테나, 유선방송, 수신시설, 스카이라이프 이런 거, 우편함, 저수조, 옥상 물탱크, 방범시설, CCTV 같은 거 다 건축 설비로서 건축법이 적용됩니다. 그다음 우리 공작물 있죠. 공작물. 이 공작물 중에서 거기에 나열되어 있는 공작물은요. 축조 신고를 해야 되는 공작물들이에요. 축조 신고해야 되는 공작물. 그래서 건축법 일부가 준용돼서 축조 신고를 해야 되는 공작물이고요. 이거 최근에 한번 나왔습니다. 10 몇 년 만에 한번 나왔죠. 그다음 오른쪽에 적용 대상 행위에 건축이 있는데 우리 건축의 종류가 5개죠.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5개고요. 거기서 신축은요. 우리 기존 대지에 건축물 지으면 신축이라는 건 다 알아요. 근데 시험에서는 부속 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주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은 신축이다. 이게 이제 시험에 나올 수가 있고 시험에서는 가장 많이 언급된 게 그 증축입니다. 요 증축이 가장 많이 언급이 됐거든요. 증축은 요 동일한 대지 안에서요. 동일한 대지 안에서 건축 면적이 증가하면은 요거 증축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건물이 있는데요. 옆에 이렇게 늘려서 지었다. 이거 증축 맞죠? 건축 면적 증가니까요. 근데 이 건물을 A동이라고 두고 옆에다가 B동 건물을 하나 짓는 거예요. 이 B동 건물을 짓는 것은 신축입니까? 증축입니까? 예?
신축이야, 증축이야? 증축이에요. 동일한 대지 안에서 건축 면적만 증가하면 증축이에요. 예. 그래서 동일한 대지 안에서 건축 면적만 증가하면 증축이다. 증축이다. 예. 그래서 동일한 대지 안에서 기존 건물에 붙여서 늘려짓던 별동의 건물을 짓던 건축 면적만 증가하면 증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모 은행 PB센터에 교육을 하러 갔습니다. PB들, 그렇죠? PB센터에 교육을 하러 갔는데 그 은행이요, 대지에 A동 건물이 옛날부터 있었고요. 옆에 B동 건물을 짓는데 B동 건물을 갖다가 이제 그 교육 담당자 과장님께서 저를 안내하면서 요 건물은 지금 신입 사원들이 연수를 받고 있고 그 다음에 몇 년 전에 신축한 B동에서 우리 PB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과장님도 수업 들으시라 그랬어. 이것은 신축이 아니라 증축이다 이거지. 예, 수업 들으라 그랬어요. 교육 담당자 수업 들었습니다. 그래서 맨 뒤에 앉아가지고. 예. 그래서 거기가 이제 그 모은행입니다. 예. 안 좋은 일이라서 은행 이름을 밝히면 안 돼. 안 좋은 일이라 가지고. 예. 그래서 건축 면적 증가는 무조건 증축이다. 그 다음에 요걸 반으로 잘라서 그러니까 1층, 2층 만들었다. 층수 증가도 증축이고요. 바닥 면적 합계가 연면적이거든요. 이게 연면적 증가도 증축이고요. 높이를 올렸어요, 이렇게. 높이 증가도 증축이에요. 그러니까 증축에 해당되는 가지수가 제일 많아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왔죠, 증축이. 그 다음에 개축하고 재축은 부서진 건물을 새로 짓는 건 마찬가지인데요. 자기 건축주 의사에 따라서 부시고 새로 지으면 개축, 재축, 건축주 의사에 반해서 천재지변으로 멸실된 건물을 새로 지으면 재축이 돼요. 그래서 개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종전 규모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면 개축인데 이제 시험에 나온다면 일부 철거의 뜻을 물어볼 수가 있어요. 일부는 타일 한 장 뜯어냈다고 해서 일부 철거가 아니야. 4군데 중에서 3군데를 철거해야 돼요. 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 4군데 중에서 셋 이상이 포함되는 3군데 이상을 철거해야지만 일부 철거로 보고요. 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 범위 내에서 석가래는 제외다. 이 말은 석가래 뜯어낸 것은 지붕틀 뜯어낸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재축은 천재지변으로 멸실된 건축물을 밑에 요건을 모두 갖추어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쉽게 우리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종전 규모 이하로 새로 짓는 걸 말하는데 종전 규모 이하로 짓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써놨을 뿐이야. 종전 규모 이하라는 것은 맞아요. 옆면 작계가 종전 규모 이하로 하고 그리고 2번은 둘 중에 어느 하나에만 해당하면 된다. 그러니까 1번 플러스 기역번, 1번 플러스 니은번 이러면 된다는 얘기예요. 동수, 층수, 높이가 모두 종전 규모 이하면 된다. 별 문제 없죠. 이거는 니은번 때문에 만든 거예요. 이 주문이 개정된 이유가 니은번 때문에. 동수, 층수, 높이 어느 하나가 종전 규모를 초과하더라도요. 건축법이나 다른 조례에 모두 적합할 때 그래서 나온 것이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요. 요 대지 안에 2동 건물이 있었거든요. 이게 현재 5층이고요. 이게 현재 7층인 거예요. 둘 다 이제 낡았어요. 이 부시고 새로 지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천재지변으로 무너져 버린 거예요. 원래 새로 원래는 개축을 하고 싶었다니까. 근데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 5층짜리를 갖다가 이렇게 7층을 만들고 7층짜리를 5층을 만들고 싶었어. 이거는 종전보다 규모가 더 초과됐죠. 이건 종전 규모 이내죠. 예. 그래도 이렇게 짓는 것이 법을 위반하지 않고 전체는요. 연면적 합계는 종전 규모 이하거든. 예. 이럴 땐 괜찮다는 거죠. 다 이거 종전 규모 이하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에 이전. 이거는 시험에 2번 나왔는데요.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에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이전 그럽니다. 그러면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고라고 나온 적이 한 번, 이거 틀리게. 해체하지 않고 인근 대지로 옮겼을 때 X. 그래서 2번 시험에 나왔고 이전이고요. 이전도 건축에 해당된다고 시험에 나온 적도 있었어요. 이전도 건축에 해당이 됩니다. 그다음 우리 대수선은요, 크게 고치는 것을 대수선이라 그럽니다. 근데 고치는 정도가 지나치면 증축, 개축, 재축이 돼요. 그래서 증축, 개축, 재축이 되기 때문에 증축, 개축, 재축에 해당하지 않을 정도로 고치는 것을 대수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얼굴 고쳤는데 집안 식구가 알아볼 정도로 고치면은 대수선. 누구세요? 그러면은 증축이나 개축이나 재축이 되는 것이죠. 예. 사고로 얼굴이 다쳤는데 이쁘게 만들었다. 재축되겠다. 천재지변이니까. 그렇지? 예. 그래서 밑에 나오는 그거 박스에 있죠. 이거 외우면 시험에 안 나와요. 안 외우면 나와. 안 외우면 나와. 그리고 이것도 한 7, 8년에 지문 1개가 나와. 7, 8년에 걸쳐서 지문 1개 나와요. 그래서 이 대수선에 대해서는요. 우리 보통 이제 문제집 풀 때 보는데 대수선의 단어가 나오는 게 4개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문제의식을 좀 갖고 이제 읽어보셔야 되는데요. 증설, 해체하고 수선, 변경이 나오는데요. 만약에 수치 제한이 나온다 그러면 수치에 대한 제한이 나온다 그러면 수선 변경 쪽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증설, 해체, 수선, 변경이 대수선인데 1번 보세요. 내력벽, 건물의 하중을 지탱하는 내력벽을 증설, 해체하면 대수선이에요. 근데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치가 나오죠. 그 수치가 나올 때는 증설, 해체 쪽에 나오는 게 아니라 수선, 변경 쪽에 나온다고.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변경하면 대수선이다. 2번 보시면 기둥을 증설,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변경은 대수선이에요. 그러면 기둥 2개 해체는 대수선인가 아닌가? 맞아. 대수선이 맞아. 증설, 해체는 숫자 제한 안 나온다 그랬잖아요. 제가 아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니까. 증설, 해체는 숫자 제한이 안 나오죠. 1개 증설하든 1개 해체하든 다 대수선이고 수선 변경할 때는 3개 이상이 돼야 돼. 그 대수선은 그걸 물어보고 있어요. 시험에선. 예, 어차피 틀리겠지만 우리 문제집 풀 때 다시 한번 공부해 볼 겁니다. 예, 일단 놔두고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는 정도로 하시고요. 문제집 풀 때 한번 연습을 해보면 돼요. 근데 뭐 시험에는 뭐 매년 나오는 것도 아니고, 예. 공부 안 했을 때만 나오더라고. 예. 그다음에 452페이지 적용 대상 지역은 건축법 규정 모두를 다 적용하는 지역, 도시 지역, 그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 동이나 읍인 지역. 동이나 읍이 섬일 때는 인구 500명 이상일 때 건축법의 모든 규정을 다 적용하는데 어떤 분은 민법 공부 좀 하고 난 다음에 선생님 500명이었다가요. 한 명이 죽으면은요. 499명이 되면 그때부터 적용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우리 그 뱀장어 사건 공부했죠. 진간 변동하는 집합물에 대해서도요. 전체를 하나의 객체를 보죠. 사람 몇 사람 죽어도요. 절대로 이거 바꾸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예. 좀 배웠다고 배운 티를 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일부 조항 적용 배제 지역은요. 전국에서 도시 지역 빼고 지구 단위 계획 구역 빼고 동이나 읍을 빼고 남는 지역 산골짜기만 남아요. 그 산골짜기에서 적용하기 힘든 주문 6개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 6개가 시험에 한 번 나온 적이 있어요. 6개를 적용하지 않는다요. 그러면 이 6개는 건축법 공부가 다 끝나고 나서 읽어보면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 정도는 지금 보겠습니다. 여기 학생이 하나 찍어봐요. 이 학생이. 6개 중에 하나 찍어봐. 잘 찍어야 돼. 4번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예, 요거는 시험에 나올 만합니다.
건축선에 따른 건축 제한은요, 높이 4.5m 이하에서는 문을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는 구조로 해서는 안 된다. 트럭의 최대 적재 높이가 4.5m. 트럭이 지나갈 때요, 문을 열고 나오다가 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문을 안으로 당겨 여는 구조로 하던가 미닫이 문을 설치하래요. 그러니까 4.5m 이하는 문을 열고 나오지 않는 구조, 안으로 당겨 열고 미닫이 문을 설치해라. 근데 산골짜기에서는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산골짜기에 트럭이 지나가는 일이 없으니까 트럭에 칠 일도 없다는 거예요. 예. 그 얘기입니다, 이거. 예. 그 다음에 453페이지 건축법 적용의 특례에서요, 건축법 적용 완화 요청이 있죠. 이게 시험에 한 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건축 관계자는 업무를 수행할 때 건축법 적용하는 것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는요, 완화 적용할 것을 허가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게 시험에 딱 한 번 나왔어요. 우리나라 법에서요, 그 법이 지나치다고 완화시켜 달라고 할 수 있는 게 건축법밖에 없어요. 특이하죠. 만약에 다른 법 가지고 저 민법이 너무 지나친데 완화시켜 주세요. 한 대 맞아요, 이거. 예. 건축법에만 완화 적용 요청할 수 있다. 시험에 한번 나왔었고요. 이번에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는요, 그냥 누구나 들으면 이해가 돼요. 몇십 년 전에 법률 규정에 따라서 건축법상 건물을 잘 지었어요, 적법하게. 근데 건물이 낡았거든요. 이제 다시 뭐 개축이나 재축을 해야 되는데, 현행법에 따르면 그 건물은 개축이나 재축의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예외적으로 처음 지을 때 적법하게 지은 건물은 허가를 할 수 있답니다. 자, 뒤로 넘겨주시고요. 참고에 지하 굴착할 때 이게 상린관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지하로부터 몇 메타 뛰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거 상린관계죠. 그 규정은 민법에는 있지만 우리 건축할 때는 적용하지 않아요. 실제로는요. 있으나 마나한 조문이에요. 우리 건축법이 민법에 대한 특별법 기능을 하기 때문에요. 예. 어떤 분 이걸 또 막 파고 드시는 분이 있어요. 선생님, 그러면 지하의 경계로부터 얼마 뛰라는 상린관계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데 그러면 뿌리가 넘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뭐 이런. 그거는 민법 있는 게 다 적용돼요. 뿌리가 넘거나 이런 거. 예. 뿌리가 넘었을 때는 임의로 제거하고 가지가 넘었을 때는 상대방한테 청구를 먼저 하고 제거하는 거죠. 나 그거 가지고 일주일 동안 고민했었잖아. 법대 1학년 2학기 때 그거 가지고 상린관계 가지고. 아니 뿌리가 넘었을 때는 이걸 자르면 나무가 죽을 거 아니야. 예. 근데 이것을 뿌리가 넘었을 때는 그냥 임의로 제거할 수 있고 가지가 넘었을 때는 상대방한테 먼저 청구를 해야 되는 거 있잖아요. 그 일주일 걸렸다 이해하는데 뿌리가 넘었을 때는 상대방한테 청구해도 상대방이 어떻게 해줄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임의로 제거한다. 이거 알아내는데 일주일 걸렸다니까. 예, 임의로 제거하는 거. 예, 뭐라고요? 예, 가지는 이렇게 잡아 당겨서 상대방이 잘라줄 수가 있지만 뿌리는 상대방이 당겨 잘라줄 수가 없기 때문에 넘은 사람이 땅 주인이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이거 아는데 일주일 걸렸다니까. 예. 일주일 동안 고민하고 나니까 평생 기억하고 있잖아. 예. 여러분 아무 생각이 없죠. 예. 그래서 요 지하 굴착할 때는 건축법이 우선 적용돼 상린관계보다요. 자, 우리 용어 정의에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 게 지하층입니다.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걸 3분의 1로 쓴 적도 있고 3분의 1로 낸 적도 있고, 그러니까 땅속으로 절반 이상 들어가면 지하층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보세요. 요 이제 지하층에서 여기 지하층이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왔는데 요렇게 건물이 있을 때요. 건축물의 한 층의 반 이상이 땅으로 들어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한 층의 반 이상이. 그러면 건물의 한 층이 만약에 4m라 그랬을 때는요. 반 이상이니까 2m 이상이 지하로 들어가 있잖아요. 평균 높이가. 그러면
거기서 지금 평균 높이인데 이것을 다른 것 쓰면 안 돼요. 평균 높이입니다.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 평균 높이. 여기서 설명드리고 싶은 게 하나가 있는데 그거 하면 또 헷갈릴까 설명 안 하겠어요. 문제집에 나오는 거 문제 풀 때 보겠습니다. 반 이상 땅속으로 들어가 있으면 지하층이다. 그러면 다 들어가 있으면 그래도 지하층이지. 반만 들어가도 지하층이니까. 예. 어떤 분은 다 들어가면 뭐가 되냐 물어봐요. 제가 그림을 이렇게 그리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는 거. 당연히 지하층이지. 반 들어갔을 때부터 지하층이니까 더 들어가도 지하층이야. 예. 거실, 거주, 직무, 작업, 집회, 오락. 그래서 작업에 쓰는 방 거실이다. 주요 구조부도 시험에 두 번째로 많이 나왔습니다. 내력벽, 기둥, 바닥보, 지붕틀, 주계단. 앞에 자만 따서 외우라 그랬죠. 예, 내기하면 바보지, 주스는 한잔 마시지. 다 외웠는데 사이 기둥이 틀린 질문 나온 적이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틀렸어요. 사이다나 한 잔 마시자고 외웠어요. 예, 주스는 한 잔 마시자고 그랬는데 사이다가 틀렸습니다. 최하층 바닥은 주요 구조부가 아니에요. 바닥이 잘못되면 무너져서요. 밑에 떨어져 죽거든요. 최하층 바닥은 잘못돼도 죽을 데가 없죠. 그래서 최하층 바닥은 주요 구조부가 아닙니다. 건축 관계자가 4명이 있는데 5번의 관계 전문 기술자는 관계자가 나와도 관계자가 아니야. 그렇죠? 예. 뒤로 넘겨주세요. 밑에 나오면 그 8번의 내화 구조는 처음 지을 때부터 화재에 견디는 구조로 지은 게 내화 구조. 후천적으로 방염 처리한 것이 방화 구조예요. 예. 그다음에 오른쪽에 15번 리모델링의 뜻 있죠?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을 위해서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죠. 개축 써놨죠? 예. 그래서 얼마 전까지는 일부 증축하는 행위까지가 리모델링이었는데 개축자를 집어넣었어요. 개정해가지고 일부 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 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를 리모델링 그럽니다. 예, 리모델링. 그래서 이제 리모델링은 목적이 노후화 억제나 기능 향상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뻐지려고 쌍꺼풀 수술했다. 이거는 리모델링이 아니죠. 그렇죠? 나이 먹었는데 눈꺼풀이 처져. 노후화 억제. 속눈썹이 눈을 찔러. 기능 향상 등을 위해서 쌍꺼풀 수술하면은 요거는 리모델링이 되는 겁니다. 예, 노후화 억제나 기능 향상. 예. 나도 이게 쌍꺼풀 수술해야 되나 싶은 거예요. 이게. 하면 눈이 좀 커진다 그러던데. 눈이. 지금도 크지 않나 지금도? 저 뒤에서 비난하는 소리가 들려요. 예. 어렸을 때 눈이 컸다 그랬는데, 이거 진짜, 예. 더 크게 만들어야 되는데, 예. 근데 왜냐 그러면요, 이 학원 강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다음 강의할 때 도저히 제가 이 대수산 리모델링 할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예전에는 중개사 시험이 9월 달에 시험 봤거든요. 추석 전에 9월 말에 시험 받고, 그 다음에 새로운 강의가 11월 달에 시작했기 때문에요. 한 달의 여유가 있어가지고, 한 달 동안 많은 분들이 무슨 좀 이렇게 몸에 손을 대고 와요. 예, 많은 분들이 예전에는. 근데 요즘에는 그게 힘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그 9월 달에 시험이 끝나고 11월 달에 이제 개강할 때는요. 선생님들이 한 달 동안 운동하고 몸을 만들었어요. 무슨 야구 선수들이 전지훈련 하듯이. 예. 그랬는데 10월 말에 시험 보고 다음 주에 바로 개강하잖아요. 이렇게 바뀐 게 15회 시험 때부터 바뀌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부터 선생님들이 계속 돌아가시는 거예요. 예, 다 심근경색이야, 돌아가신 분들요. 다. 제가 예전에 우리 개론 이용철 선생님이죠. 이용철 선생님하고 같은 학원에서 강의를 하는데 그 학원에는 개론 선생님이 3분이 계셨거든요. 근데 2분이 돌아가셨어요. 이용철 선생님 유일하게 생존하신 분이야, 그 학원에서. 예, 예. 그래서 그 3분, 그 개론 선생님 3분이었는데 2분은 돌아가시고 다 심장마비로. 한 해 차이로 돌아가시고 이영철 선생님 건강하시잖아요. 예, 관리 잘하셔서 그래요. 예, 아주 저는 이 잔병 치레가 많은 사람이 원래 오래 살아.
예. 그러니까 쓰러지는 한 방에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정기적으로 검진도 받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아직까지 이렇게 멀쩡하게, 아직까지 멀쩡하게. 예. 근데 뭐 이제 노후와 억제할 때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요즘요. 예. 요즘 운동을 해도 요즘에는 이 몸이 잠깐 줄어들었다 다시 늘어나요. 여러분들께서 그 애정의 증표를 뭐 먹을 거 막 주잖아요. 하나만 집어 먹으면은 500g 먹으면 1kg가 돼버려 늘어나는 게. 예. 물하고 결합돼 가지고. 예. 자, 이게 리모델링에 대한 개념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시험에 나옵니다. 16번에 그 발코니라고 있죠. 자, 발코니는요. 외벽에 접해서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으로 발코니는 거실로 사용할 수 있죠. 이 바로 발코니 확장입니다. 베란다는 확장이 안 돼요. 발코니만 확장할 수 있다. 초고층 건축물하고 고층 건축물에 대해서 계속 시험에 나오는데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또는이에요. 높이가 200m 이상. 초고층이다. 그래서 시험에서는 55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m 이상. 이거 초고층인가 아닌가? 초고층 맞아요. 그렇죠? 둘 중에 하나에만 해당이 되면 초고층이거든. 고층 건축물 30층 이상이거나 높이 120m 이상 고층. 준초고층은요. 고층 건물인데 초고층에 해당되지 않는 게 준초고층이다. 예. 뒤로 넘겨주시면 한옥이 나와 있죠. 한옥에 대해서 따로 법을 만들었어요. 한옥 등 건축 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한옥을 말하고요. 건축물의 유지 관리는 주어를 물어봤어요, 예전에. 건축물의 유지 관리는 누가 하는가? 뻔하지. 소유자나 관리자가 하지. 국가나 지자체 해줄 리가 있겠습니까? 예. 멸실될 때까지 관리한 행위를 유지 관리라 그러고요. 실내 건축, 우리 흔히 인테리어라 그러죠. 난 이해가 안 돼. 리모델링이라 그랬으면은 자, 집수리라는 말 대신에 리모델링 썼어. 그러면 실내 건축이라는 말 대신에 인테리어 써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예전에 집수리라는 말을 써야 되는데 저 자원 낭비가 심하니까요. 그 집수리에 쓰세요. 싫어요 그러는 거야. 그러면 리모델링 하실래요? 네, 좋아요 그러거든.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요. 우리 그 공법에서 그 외래어가 들어온 게 아파트가 최초였어요. 아파트 외에는 없었어요 예전에요. 외래 법조문에요. 그 아파트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거는요. 우리나라 말로 바꾸질 못했어요. 우선 벌집으로 바꿀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아파트 그저 쓰고 난 다음에 이 이제 집수리라고 쓰려야 되는데 다 싫어하는 거야 집수리는요. 그래서 리모델링 하니까 다 좋아하는 거예요. 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실내 건축이라는 게 바로 인테리어거든. 그래서 이거는 인테리어라 할 줄 알았는데 실내 건축으로 써놨어요. 예, 실내 건축. 그래서 인테리어죠. 예. 다중이용 건축물이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다중이용 건축물. 바닥 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은 밑에 건축물인데 1번에 가로를 기억하는 거야. 동물원하고 식물원은 다중이용 건축물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는 외울 수가 있는데 그 두 개를 외우면 절대 못 외워. 그러니까 동물원과 식물원은 다중이용 건축물이 아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16층 이상인 건축물이 다중이용 건축물이에요. 다중이용 건축물. 그 다음에 뒤로 넘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460페이지에 대지 면적 등의 산정 방법이라고 나오거든요. 공부하자니 안 나오고 안 하자니 찜찜한 부분이 이쪽 파트예요. 그러니까 한 10년에 한 번 나오면은 공부하겠는데 12, 13년마다 한 번씩 나오거든. 이 대지 면적 산정, 건축 면적 산정이요. 자, 우리 대지 면적 산정 방법을 보시면 대지의 수평, 투영 면적으로 한다. 대지가 울퉁불퉁 하더라도 반듯하게 잘랐을 때 나오는 면적이 있죠. 이것을 대지 면적을 산정하는데 대지의 건축선이 정해졌다. 자, 이거는 뭐냐 그러면 요 대지가요 시가지 정비를 위해서 건축선을 후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뒤에 우리 건축선에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도로로 제공하는 게 아니라 시가지 정비를 위해서 건축선을 후퇴시킨 부분은
대지 면적에 포함시켜요. 단지 건물만 못 짓게 한다. 근데 대지에 도로 같은 도시계획시설이 있을 때는요. 그때 그것이 설치된 부분은 대지 면적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뭐 그런가 보다 하시고 이번에 이제 건축 면적 산정 방법들이 나옵니다. 자, 이 건축 면적 산정 방법은요. 한 10 몇 년마다 한 번씩 나오는데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 달에는요. 자, 이 건축 면적을 산정할 때는요. 원칙이 뭐라고 돼 있냐 그러면요.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 그래요.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 반듯하게 잘랐을 때 나오는 면적이에요. 자, 그러면 이 건물 하나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외벽이야. 이게 외벽인 거예요. 이 건물 위에서 본 모습입니다. 외벽의 중심선이니까 중심선 외벽 두께가 20cm면 중심선은요 10cm에 있다고 이렇게 둘러싸인 부분을 반듯하게 잘라서 나오는 요 안쪽 면적이 건축 면적이에요. 그럼 건축 면적은 건물 안에 들어가서 눈으로 보는 면적보다는 넓어. 건축물 밖에서 보는 면적보다는 작아. 그렇죠? 중심선을 둘러싸인 부분을 수평 투영 면적, 반듯하게 잘랐을 때 나오는 면적인데 문제는요. 요 건축물 우리가 옆에서 한번 볼게요. 옆에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고 이게 외벽이죠. 그렇죠? 그러면 외벽의 중심선 요 안쪽 면적이 바로 건축 면적이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원래는 말이죠. 우리 건축 면적은요. 이 건물을 위에서 밑으로 내려다 봤을 때 대지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다 건축 면적에 포함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요. 이렇게 처마가 이렇게 있어. 처마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처마가. 그 처마가 있으면 이렇게 비가 막 내리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대피를 하죠. 처마 밑으로.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 처마가 차지하는 요 면적도 원래 건축 면적에 포함시키는 게 원칙이에요. 예. 이렇게 포함시킨다. 그러면 건축 면적은 바로 건폐율과 관련되는데 건폐율 손해보기 싫으니까 처마를 없앨 수도 있어요. 그럼 비 오는 날 이렇게 배가 좀 나온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 배가 다 젖어버리는 거야. 이렇게 걸려가지고 이렇게 처마대가 없어가지고. 그 다음 이쪽에는 또 계단이 이렇게 해서 계단이 이렇게 있습니다. 계단을 만드는 것은 집 안으로 바로 물이 들어오지 않게 이제 계단이 있습니다. 그럼 계단을 이렇게 밟고 와서 문을 열고 이렇게 들어오는데 요 계단은요, 요 처마는 위에서 보면은요, 여기 처마야. 이게 처마라고, 처마. 분명히 대지를 차지하고 있죠. 요 계단은 위에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분명히 대지를 차지하고 있죠. 원래 처마하고 요 계단도 건축 면적에 포함시키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이 처마를 만약에 건축 면적에 포함시키면은요, 처마를 없앨 거라는 거야. 그럼 비 오는 날 배 나온 사람들은 배가 다 젖어버리는 거지. 예. 그래서 처마는 1m는 봐줘요. 왜? 정상적인 사람이면 1m 정도면은 비를 피할 수 있다고 본 거야. 예? 1m는 충분히 비를 피할 수 있다고 본 거야. 1m는 건축 면적에 포함 안 시켜. 만약에 처마가 10m가 나왔다 그러면요. 1m를 뺀 9m는 건축 면적에 포함시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렇게 계단이 이렇게 있잖아요. 계단이 이렇게 대지를 차지했다고 해가지고 이걸 건축 면적에 포함시키면 계단을 없앨 거라고. 그러면 키 작은 사람은 집에 못 들어가. 이게 매달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높이 1m, 대지를 차지했다 할지라도 높이 1m 이하 부분은 건축 면적에 포함 안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계단을 1m 이내로 만들어야 돼. 예. 그래서 이거 포함 안 시키는 거지, 이제. 건축 면적에 위에서 봐도 대지 차지하고 있지만 이건 포함 안 시켜. 요것도 처마도 포함 안 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해가 돼요. 거기 보시면은
가로 1번의 기준 처마, 차양, 부연 이거 다 통틀어서 처마라 그러면 돼. 너무 친절하게 만들어줬어요. 차양, 부연, 처마 다 처마의 한 종류예요.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m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돌출된 끝부분으로부터 다음 구분에 따른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으로 한다. 말 진짜 어렵게 써놨다. 그러니까 도저히 혼자는 읽어서 이해 못하게 써놔야지만 건축사를 부르거든. 예. 자, 5번 그 밖의 건축물 그랬죠? 이게 원칙이야. 원칙 이 말은 뭐냐면 만약에 3m가 돌출됐다. 처마가 3m일 때는요. 1m를 빼고 그리고 남는 부분을 건축 면적에 포함시킨다. 이 말을 이렇게 어렵게 써놓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1m 빼주는 거예요. 자, 1번 보세요. 전통 사찰 4m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 거리. 이건 뭐예요? 4m 돌출된 것은 건축 면적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 사찰은요, 처마가 엄청 길어요. 처마가 한 4m 정도가 되는데 만약에 1m만 봐준다 그러면 처마를 3m를 깎아야 되거든. 그럼 전통 사찰이 아니야 벌써. 예. 그래서 3m 봐주겠다. 2번은 뭐냐 그러면요. 이제 우리 그 축사에 가면은요. 가축들이 목을 내놓고 먹이를 먹어요. 풀을 먹고 있잖아요. 근데 비바람이 치네. 그러니까 애들이 밥에 물 말아 먹게 되는 거야. 그래서 비바람이 칠 때 물 말아 먹지 않게끔 해서 처마를 3m까지 봐주겠다는 거예요. 응? 3m. 예. 그래서 축사에 설치되어 있는 처마는 3m까지는 돌출되더라도 이거는 건축 면적에 포함 안 시킨다는 거죠. 3m 정도면은 밥에 물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봤어요. 그다음에 전통 사찰이 아닌 일반 한옥은요. 처마가 길지 2m까지 돌출돼도 건축 면적에 포함시키지 않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다음에 일반적인 건축물은 다 얼마요? 1m. 1m까지는 처마가 있다 할지라도 건축 면적에 포함 안 시키고 1m 빼고 남는 것은 포함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 건축물의 건축 면적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하는데 1번 태양열 주택이 나왔어요. 태양열 주택. 예. 2번, 3번은 보지 마시고 1번 태양열 주택. 이 태양열 주택은요. 문제가 뭐냐면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 하잖아요. 태양열 흡수판을 막 붙여놓다 보니까 건물은 엄청나게 큰데 실내 공간은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건축 면적을 손해를 본다니까요. 예, 실제 쓰는 면적 안 되는데 그러면 태양열 주택을 설치 안 하려고 한다고. 혹시 여러분들 그 홈런볼이라는 과자 알아? 네. 포장지 뜯었어. 알맹이 몇 개 없어. 바로 이게 태양열 주택이 그 홈런볼 같은 거예요. 홈런볼 같은 겁니다. 선생은 과자를 먹을 때도 공법적인 시각으로 봐. 바로 홈런볼 같이 포장지가 큰 게 요거 태양열 주택이라고요. 그래서 별도로 적어야 돼 건축 면적을요. 외벽이 중심선 하면은 건축 면적을 다 손해를 봅니다. 가로 3번의 건축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표면으로부터 1m 이하에 있는 부분 뭐예요? 계단이라 그랬지. 계단. 지표면부터 1m 이하니까 높이에서 빼주는 줄 알아. 그거 아니야. 건축 면적에서 빼주는 거예요. 높이가 아니라. 부분은 빼준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부터 해서 11번까지는요. 여러분들이 물어보면 내가 다 대답해 줄 수가 있는데 시험에는 안 나온다고 봐야겠지? 그렇죠? 예. 여기까지 보시고 잠시 쉬었다가 이제 3번에 바닥 면적 산정부터 보겠습니다.